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분석의 기본 도구인 판다스를 배우게 됩니다. 판다스는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데이터를 다루고 정리하며 통계적 분석과 시각화를 지원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콜앱 환경에서 실습 가능하며 데이터 분석의 전 과정을 다룰 예정입니다. 강의에 따라 진행하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실습을 위해서 콜앱 환경을 같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로그인한 후에 검색창에 콜앱이라고 작성을 해주세요. 첫 번째 나오는 탭을 클릭을 해보면 이러한 창이 뜨실 겁니다. 현재 창에서 이 뉴 노트북을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칸이 생성됩니다. 위에 이 부분을 클릭하면 현재 파일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먼저 변경해주고 첫 번째 칸에 먼저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첫 단계는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판다스를 불러오는 기본 코드인 import pandas as pd 이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콜앱에서 파일을 실행시키는 방법은 앞에 있는 이 실행 버튼을 누르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앞에 체크 표시가 뜨면은 성공적으로 실행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시키는 방법은 이 버튼을 클릭하는 것도 있고요. 주로 단축키를 사용을 하는데 실행시키는 방법은 보통 Shift 엔터나 아니면 Ctrl 엔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는 주로 Shift 엔터를 쓰기 때문에 계속해서 Shift 엔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hift 엔터를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주면 실행과 동시에 커서가 다음 창으로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다스라는 것은 데이터를 읽고 저장하는 데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불러오려면 pd.read csv 이런 식으로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불러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데이터를 한번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 윗칸으로 올라와서 플러스 코드를 눌러줘서 사이에 코드 칸을 만들 거고요. 이거를 같이 보면서 따라서 먼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베이커리 데이터를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중괄호인 딕셔너리 자료용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가상의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제품명이 크루아상 치즈케이크 브라우니 에클레어 블루베리 머핀 시나몬 롤 애플파이 이렇게 가상의 베이커리류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각각의 가격대는 3,500원, 5,500원, 4,000원, 4,800원,
3,200원, 4,500원, 5,000원 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인 비율을 작성을 할 건데요. 0.1, 0.2, 0.15, 0.05, 0.0, 0.1, 0.0 마지막으로 열량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150, 80, 300, 150, 400, 350 그리고 Shift 엔터로 실행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코드 작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든 데이터 자체를 파일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두 줄이 있는 거고 베이커리 df라는 변수에 얘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환을 시켜줘야지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베이커리 df라는 애를 to.csv 파일로 바꾸겠다. 우리가 만들 파일명은 베이커리 데이터.csv이고요. 인덱스는 false로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false. 지금 아무 반응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성공적으로 실행이 됐고 왼쪽에 이 5번째 파일 칸을 클릭을 해봤을 때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베이커리 데이터.csv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왔듯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제품명으로 나열했던 것들이 제품명 속성에 쭉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가격대, 할인 비율, 열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 형태로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코드가 방금 두 번째 작성했던 이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한번 코드를 쭉 작성을 해볼게요.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pd.readcsv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베이커리 데이터.csv라는 파일이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가상으로 데이터를 만들었지만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베이커리 데이터.csv라는 파일이 있어서 얘를 업로드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pd.readcsv 해서 안에다가 파일명을 적어주면은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얘를 df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불러왔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df.head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상위 5개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직접 클릭해서 봤던 것처럼 제품명, 가격대, 할인 비율, 열량 각각의 값에 상위 5개 값만 지금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출력이 잘 되었다면 데이터를 잘 불러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데이터를 요약하고 통계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df.describe 라고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어보면은 출력 결과가 우리가 데이터를 총 4개를 가지고 있어요. 제품명, 가격대, 할인 비율, 열량. 근데 이 중에 제품명은 문자로 된 데이터고요. 이게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하는 거고 가격대, 할인 비율, 열량은 숫자로 되어 있어요. 가격대와 열량은 인트, 정수형 타입이고 할인 비율은 플로트 타입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얘네 3개는 지금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df.describe 했을 때 숫자형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최대값, 최소값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타입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개 값 중에 가격대라는 값은 정수형, 그러니까 소수점이 나오지 않는 정수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한번 실수형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df의 가격은 가격점 as 타입 하고 플로트,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가격대군요. 가격대 df의 가격대 실행을 시켜보면은 아까 분명히 뒤에 점, 0 이런 소수점이 없었는데 소수점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고 기존 데이터에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df 가격대는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고 데이터 타입을 바꿀 수도 있지만 새로운 열 자체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열을 한번 추가를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인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인가라는 속성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df 할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원래 가격에서 할인율만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df 할인율만큼 뺀 걸 1에서 뺀 만큼 곱해주면은 이게 할인된 가격, 그러니까 할인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가격대 할인 비율, 이 컬럼명은 띄어쓰기까지 정확하게 작성을 해줘야지 오류가 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df.head를 찍어보면은 여기에 할인가라는 속성이 생긴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가격대라는 애가 인트였는데 실수형으로 바뀐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쓸 수 있다면 df 변수명 대괄호 열고 안에다가 속성명 쓰고 는 해서 여기에 저장할 값들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데이터를 만약에 필요 없다면 드롭이라는 메서드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할인가라는 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인가를 다시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df.drop 하고 이게 할인가라는 불필요한 열을 삭제를 할 겁니다. 열 단위로 삭제를 할 때는 엑시스는 1이다 라고 적성을 해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df에 저장을 해줘야지 반영이 됩니다. 다시 df.head를 실행해보면 다시 한번 할인가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어떤 걸 적용을 했다면 바로바로 확인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인덱싱과 슬라이싱인데 인덱싱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값만 이렇게 추출해오고 싶을 때 인덱싱을 쓰고요. 슬라이싱이라는 것은 특정 범위의 값을 가지고 오고 싶을 때는 슬라이싱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LOC와 ILOC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 먼저 작성을 한번 해보면 df.loc 얘는 특정 열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특정 열만 사용 대괄호를 열고 모든 행과 열에 대한 값을 나열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행 값은 이렇게 콜론만 적어주면 모든 행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모든 행의 값을 가지고 오겠다. 그리고 열은 제품명과 가격열을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LOC는 특정 열의 값 자체를 제품명, 가격대 이런 식으로 특정 값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특정
특정 범위도 선택할 수 있는데 ILOC는 인덱스 번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행의 값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0:5, 1:3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요. 그리고 각각의 출력을 먼저 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모든 행의 값을 다 가지고 왔고요. 열은 제품명과 가격대의 열만 선택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 인덱스 이름 자체를 사용을 하려면 LOC를 사용해 줘야 되고요. 우리가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지만 그냥 범위, 그러니까 0 이상 5 미만의 값을 가지고 오겠다. 행은 0, 1, 2, 3, 4 이렇게 5개의 값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열은 1 이상 3 미만 0, 1, 2 그러니까 가격대와 할인 비율 값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LOC는 열 이름이나 인덱스를 사용해주고 ILOC는 아예 숫자 자체, 숫자 인덱스 자체를 사용해 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오고 특정 범위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 분석이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진 데이터는 뭔가 비어있는 값, 결측치가 없고 또 어떤 데이터를 나누거나 병합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실습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학습지를 보면서 이 파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삭제, LOC, ILOC, 조건 기반 인덱싱부터는 이 파일로 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뽑아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가격대가 4,000 이상인 데이터만 선택하고 싶다 하면은 df하고 안에다가 바로 속성명을 쓰는 게 아니라 그에 대응되는 조건을 사용을 하면은 그걸 만족하는 행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두 개를 합치고 싶을 때 일단 합치는 걸 실습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줄에 새로운 행을 추가를 해줬고요. concate이라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해주면 기존 데이터랑 새로운 데이터를 합쳐서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를 이어붙이는 데 사용되는 함수이고요. 데이터를 출력할 때 얘를 정렬해서 출력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가격대가 가장 낮은 순으로 정렬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정 기준을 준다면 출력할 때 앞에 인덱스 번호가 0,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가격대의 기준으로 가격대의 오름차순으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림차순 정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값은 결측치가 없었지만 만약에 비어있는 값,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런 결측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 누락된 값이 있다면 그 누락된 값을 어떻게 처리해 줄지도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누락된 값을 확인하고 적절히 처리해 주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결측치를 뭐 삭제할 수도 있고 특정 값으로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이나 다음 값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특정 행의 어떤 값만 당연히 변경할 수도 있고 파이썬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통계 함수들을 이용해서 값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적용해가지고 데이터 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요. 아까 봤듯이 정렬할 수도 있고 특정 그룹으로 그룹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판다스 기초가 마무리되는 것이고요. 판다스의
판다스의 핵심 기능과 실습 방법은 어느 정도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